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일단 줄거리부터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인공 형사예요. 형사 박두만이라는 형사인데 배경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첫 장면이 하수 같은 곳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인트로 느낌으로 박두만 형사가 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얼레벌레 막 양아치처럼 수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시대의 형사가 아닌 느낌이죠. 시골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롱테이크로 찍어. 이 살인 현장을 롱테이크로 찍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배경이 엄청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이어서 현장 보존도 안 되고 막 살인사건 현장인데 발자국 위로 이 농기구 지나가고, 그래서 증거가 없어지고 애들이 현장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막 형사들도 거기서 자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감식반도 없어. 현장 보존이 안 돼. 지금 여기는 시체가 발견된 살인 현장인데 그런 식으로 약간 엉성하게 처리가 되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보여줘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고, 주인공인 박두만은 감으로 수사를 해. 직감으로. 눈만 봐도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안다. 자기 별명이 무당눈깔이다 이러면서 약간 요즘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박두만이라는 형사의 캐릭터가 구시대적이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살인사건 시체 그 여자 이름이 이향숙인데, 이향숙을 쫓아다닌 사람을 봤다. 그게 누구냐? 백광호라는 약간 좀 아파 보이는, 정신적으로도 좀 아파 보이는 그런 인물이 죽은 이향숙을 쫓아다니는 걸 봤다. 그래서 이 박두만이랑 그 동료 형사가 있어요. 조용구라는 형사인데, 동료 형사가 같이 백광호를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팹니다. 일단 패요, 조용구. 조용구 형사가. 근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조용구 형사는 되게 폭력적인 그런 형사의 상징. 봉준호 감독님이 워낙 상징을 즐겨 하시잖아요.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경찰의 어떤 상징물이다, 조용구 형사는. 그래서 백광호를 두들겨 패서 자수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여기 시골에 있는 박두만과 조용구 형사는 일단은 범인을 잡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형사가 찾아와요. 김상경 배우가 연기한 서태훈이라는 형사인데, 서울에서 서태훈이라는 형사가 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불편한 관계예요. 둘이 잘 안 맞아. 첫 만남부터 막 두들겨 패고, 둘의 관계가 막 좋지 않아요. 약간 성격도 다르고, 서태훈은 되게 증거랑 서류를 기반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해. 근데 박두만은 직감과 감성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둘이 안 맞아요. 둘이 티격태격을 계속하고, 박두만은 계속 이 백광호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억지 자백을 하게 해. 가짜 자백을 하게 하죠. 근데 어느 날에 백광호가 갑자기 범행 현장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범행 순서나 범행 시각, 범행 도구, 뭐 향수기 예뻤다 그러면서, 그는 뭐 언제 밤이었는데 향수기를 뭐 속옷 끈으로 목을 조른다, 그 다음에 머리에 팬티를 씌운다,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막 중얼중얼 나열하는 거야. 그 형사들이 듣다가 그래 그렇지 옳지 근데 왜 그랬어 하니까 내가 안 그랬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서형사는 백광호가 범인이 아닐 것 같아 일단. 근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백광호는 범인일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범행 현장을 보면은 손으로 엄청 복잡한 작업을 해야 돼. 막 끈으로 묶고 얼굴에 씌우고 막 이런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백광호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어떤 작업을 하겠냐. 그래서 얘 범인 아니다. 그래서 서영사는 이제 자기가 찾아온 증거를 토대로 일단 비 오는 날 범행이 벌어지고요.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한테
범행이 벌어져. 이걸 토대로 함정 수사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은 빨간 옷을 입힌 그 경찰을 심어가지고 유도를 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함정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빨간 옷이랑은 상관이 없었어. 빨간 옷이랑 상관이 없었고, 비가 오는 날에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범행을 벌이는 거야. 유재하 씨의 우울한 편지가 나오면 이 사람이 범행을 벌이는 겁니다. 범인이 라디오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이 노래 틀어주세요 하고 유재하 씨의 우울한 편지를 신청을 한 다음에, 만약에 비 오는 날에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 들린다 그러면은 범행을 저지르는 거지. 여기서 또 갈립니다. 그러니까 서태훈 형사랑 박두만 형사랑 갈려요. 서태훈 형사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엽서를 막 찾으러 가,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근데 박두만 형사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탐정 소설 같은 거 너무 많이 봤다, 추리 소설을 너무 많이 봤다, 지금 현장에 그 털이 없어요, 시체 현장에 털이 없다, 얘는 무모증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사우나에 갑니다. 사우나에 가서 이 남성들 그걸 다 보는 거야. 남성들의 털 유무를. 그리고 어떤 일까지 하냐, 무당을 찾아가요, 형사가. 근데 박두만 형사는 그걸 통해서 어찌저찌 실적을 내. 범행 현장이 있어요. 범행 현장에 어느 날 그 무당이 시킨 대로 범행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범행 현장에 누가 와가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거야. 손 하면 안 되겠다. 자위행위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얘를 쫓아가는데 어떤 산업 현장에 도착을 해요. 건설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이 흩뿌려져서 도망쳐가지고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상태야. 근데 박두만 형사가 이렇게 한 명씩 눈을 이렇게 딱 보더니, 자, 내 눈을 보세요 하고 딱 보더니 딱 집으니까 얘가 범인이야. 살인범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했던 범인인 거죠. 그래서 얘를 또 범인으로 만들려고 두들겨 패요. 또 조용구 형사랑 같이 밧줄에 매달고 막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범인으로 만들려고 해. 그 사이에 서태훈 형사는 피해자인데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은 피해자한테 가서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눈을 마주치면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절대 눈을 안 맞췄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난다.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 손이 너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여자 손처럼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서태훈이 수상한 행위를 한 걸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손을 딱 만져보더니 너무 거칠어. 이 사람은 또 범인이 아닌 거야. 박두만은 왜 자꾸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려놓냐고. 둘의 갈등이 좀 깊어져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라디오 소리가 들립니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그 노래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서태훈이 황급하게 창밖으로 가서 손 딱 펴니까 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날 또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 둘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엽서를 다 버려가지고 방송국에서 엽서를 다 버렸대.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몰라. 근데 이번에는 엽서를 보낸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박해일 씨입니다.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는 박현규. 건설 현장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되게 젊어요. 미소년이야. 서태훈이 손을 만져보니까 손도 엄청 부드러워. 박현규를 잡아놓고 신문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보낸 거 맞냐? 맞다, 자기가 했다. 그러면 비 오는 날에 그 노래 나오면은 여자들 죽는 거 알았냐? 그건 자기는 몰랐다. 어제 뭐 했냐?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었다. 라디오 마지막 곡이 뭐였냐? 나는 모른다. 나는 그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려. 마지막 곡이 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해. 서태훈 형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너가 라디오를 끝까지 들었으면은 마지막 노래가 뭔지 몰랐을 리가 없다. 어제 네 사연까지 얘기하면서 우울한 편지가 또 나왔다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박현규는 모른대. 기억이 안 난대. 안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태훈은, 너는 그 처음에 나온 그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듣고 나가서 또 살인을 저지른 거야. 늘 그래 왔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점점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현규는 범인이 맞을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들 가운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현규. 박현규가 아니라면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굴지를 이제 영화를 직접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안 보셨다면 약간 제목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제목이 강하죠? 살인의 추억.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일단 박해일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 나는 진짜 미소년의 어떤 정석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롱테이크 장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롱테이크 씬이 조금씩 있어. 근데 되게 퀄리티가 높고 사진이나 뭐 이런 전공을 하지 않아도 이건 진짜 잘 찍었다라고 생각을 느낄 만한 장면들이 꽤 있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비하인드를 또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서형사랑 박형사의 방식이 점점 변해가. 박형사는 처음에는 약간 감정적이고 직감을 활용해서 논리가 부족한 수사를 하는 거죠. 자기 감을 믿고. 근데 서형사는 서울에서 왔잖아. 서류랑 증거를 우선시해서 그걸 토대로 범인을 밝혀내는 거야. 영화가 흘러갈수록 서형사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서형사가 하는 대사가 뭐냐면은 이 서류를 보세요. 서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서류를 되게 중시하는 느낌. 박두만 형사는 주로 내 눈은 못 속여.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박현규를 죽도록 패서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 증거고 뭐고 저 새끼 죽도록 패서 자백 받아내자. 막 이런 식으로 박두만 형사가 했던 방식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차돼요. 이렇게 성격이. 박두만은 자기가 이런 감으로 막 얼레벌레 하던 거에 부질없음을 느끼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해. 이 요소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사실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상징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살인의 추억 해석 막 이런 글들. 물론 그걸 알면은 좀 풍부하게 알겠지만 나는 자기가 좀 하나씩 깨달아가는 재미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남이 떠먹여준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살인의 추억 해석을 보는 것보다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이 비하인드를 찾아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해석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하면 바로 연관 검색어에 살인의 추억 해석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영화를 그냥 보시고 그냥 온전히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직접 생각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살인의 추억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은 시체가 일단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 재밌습니다. 한 번쯤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살인의 추억은 이런 곳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